네, 안녕하세요. 별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우리 같이, 그죠?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준비하면 민법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오전에 공부 시작할 때 저 만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이제 부담 없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필기나 뭐 이런 거 뭐 일절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칠판 보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가 많이 나간다. 한 4가지가 나갔는데, 강의 계획서는 뭐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서는 요 이제 교과서, 이제 2024년 대비 포인트 민법 요거고요. 이게 막 95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요 객관식 문제집, OX지 문제집 요게 있어요. 그죠? 요게, 이거 얇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좀 모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름쯤 가면은, 저기 견본도 나가시다 보면 견본도 있는데,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고 두꺼운 거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집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하면서 또는 이제 중급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 나간 부분 기출문제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교시 먼저 이제 수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오늘은 뭐 OX 지문집 이게 풀 게 없는데, 오늘 만약에 수업을 진도를 좀 나가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도 나간 부분만큼 이 OX 지문집을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호 수업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문제집을 먼저 풀고 오고 다음 진도 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교재 이렇게 2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집은 제가 이제 나중에 프린트를 드리거나 아니면 패드에 파일로 보내드려 갖고, 여러분들 요즘은 태블릿들 잘 쓰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조문집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니까, 공부 방법론 프린트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론 프린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보시면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공부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진입하기 전에 설명해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제 간단한 얘기 정도는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1번 로마자 1번 보시면 민법의 특성도 있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뭐 공부 좀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이제 1교시가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민법,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민법이 2교시인데, 모든 법학 과목의 기초가 이제 민법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가장 기본 강의로 먼저 수강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의 특성을 보시면, 굵은 글씨 먼저 보죠.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께 보셨죠? 그죠? 두께 이거. 그죠? 한 940페이지 정도 된다. 이거 1년 만에 여러분 다 끝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공계열 출신입니다. 자연과학 쪽 전공하신 분들. 그죠? 자연과학이나 이제 뭐 공과학.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법학은 뭐 고등학교 때 뭐 사회시간에 뭐 본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둘째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지금 이제 50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회인데 이제 우리 일주일에 5번 하죠. 월화수목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주일에 5회니까 이제 10주 정도. 10주면 한 2개월 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월에 시작해서, 이제 우리 3월 2일에 시작해서 한 5월 중순쯤에 이게 끝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한 번 보는데 그렇게 많이 걸린다. 많다. 양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2번째 문단 보시면, 2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도
이제 산재법은 여러분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이 특허법도 있고 상표법도 있고 뭐 디자인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안에 과목이 3개가 되는데 이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이 민법도 이제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목차를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채권 각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각 단원 간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만 해도 물권법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 또 이제 채권에도 또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도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다 구별이 되실 텐데 어쨌든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물권이 변동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이 또 거치게 돼요. 그죠? 그 얘기는 얘네들끼리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한다고 민법 총칙만 내가 민법 총칙을 부셔야겠다 이러고 민법 총칙만 한 10회 독한다. 한 10번 읽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대강은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이걸 아는 게 이걸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제가 요 회독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회독이 뭐냐면 자 처음부터 한번 읽었다 이제 이래독. 우리 이제 여러분 수험가에 들어오면 이제 이 회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읽고 돌아와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 보고 또 왔다 그러면 이제 3회독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 언제부터 제대로 이해가 되냐면 한 3회독 정도 돼야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좀 알고 봤을 때 제대로 자기 게 되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뭐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일단은 이해를 다 하시고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강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 1회독에서 이쪽 아무것도 몰라도 일단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민법 총칙만 10회독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회독수를 늘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 2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2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죠? 그래서 3째 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권하고 채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얘들이 제대로 자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이건 좀 부수적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기간이 1년이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3월에 딱 준비 딱 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2월 말 우리 지난 달에 그 한 2월 18일 시험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이때가 이제 시험 날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수험 기간 1년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수학 같은 거니까 수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뭐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실력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법학이라는 거 이제 1년 기간에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5개 있는데 그냥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막 미적분 해야 되고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독이 또 중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정리해 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의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내가 좀 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또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서 입문에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니까 그냥 회독이 돼야 되는데 1회독하고 왔더니 이미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거는 또 이제 기억 속에서 흠이 사라지고, 그죠? 그러면 처음 보는 거나 다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민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죠.
근데 뒷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그 결론 그 밑에 굵은 것이 그럼 이제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밑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와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요게 이제 결론이야.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굵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성격상 사람들이 이제 보면 수험생들도 성격상 너무 꼼꼼한 성격이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 민법 고생해요. 그죠? 조금 이제 좀 대충이라도, 뭐,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겠다. 그 정도 되면 넘어가줘야 돼, 뒤로. 그래야 돌아오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고생하니까, 요 말 명심하시고,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한 3회독 되다 보면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거든요.